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세계적인 철학자이자 비평가인 롤랑 바르트는 질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4번 괴로워하는 셈이다. 질투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며, 질투한다는 사실에 자신을 비난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며, 내 질투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할까봐 괴로워하며, 통속적인 것에 노예가 된 자신에 대해 괴로워한다. 질투만큼 사람을 유치하고 참담하게 만드는 건 없다. 네, 질투에 사로잡혔을 때 그 괴로움을 이렇게 잘 표현한 문장이 있을까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질투심을 느끼는 내가 못나 보일 때가 있나요? 그렇다면 롤랑 바르트가 했던 저 말의 뒷문장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말인데, 난 세상에서 제일 유치한 자식일지도 모른다. 정말 질투심이란 세계적인 철학자든 또 누구든 피해갈 수가 없는 감정인가 봐요. 인간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감정, 이 질투. 그래도 좀 덜 유치해지기 위해서, 또 질투가 나를 올가매지 않도록 방향을 한번 바꿔봐요. 우리 산책할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서효원입니다. 부산의 미래 에코델타시티의 비전과 계획된 중앙공원, 아이의 미래를 위한 유치원 초중고 예정의 안심학군까지 360도 에듀 파노라마를 한 걸음에 누리다. 에코델타시티 대성베르힐. 그랜드 오픈 051-783-7000 부산 에코델타시티 PFV. 원정의 명료한 아침. 네, 5월 20일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68번째 산책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서효원입니다. 지난주에는 원정의 명상 요가 전문가와 함께 이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함께 할게요. 누구한테나 있는 질투라는 감정. 이 질투가 나를 잡아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문제겠지만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리 산책할래요? 68번째 산책은 원정의 명상 요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친해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맞아요. 벌써 3번째 같이 하는 시간인데. 3주는 한 달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기와 질투 다시 한번 다뤄보려고 그쵸. 합니다. 예. 네, 지난번에는 저희가 뭐 개념이나 예. 또 우화 같은 걸로 네, 맞아요. 이제 도입부를 만들어 봤다면 예. 오늘은 이제 시기와 질투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 내용이 네. 많아가지고요. 네. 제가 이렇게 원고를 정리하면서 이거 아무리 줄여도 여기까지네 라고 할 정도로 내용이 정말 많아서 네.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인데요. 네. 이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질투는 사람일 경우가 많고 시기는 대상이나 상황일 경우가 많아요 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상황과 사람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양쪽을 다 정확하게 보면서 이제 뭔가 비교하는 마음이 없는지, 비교하는 마음의 가치를 보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지혜로움을 갖게 되면 네. 이것을 좀 버릴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좀 정리했는데요. 네. 조금 아쉬운 내용이 있다면 모든 자료에서 이게 질투와 시기는요. 본능이라고 합니다. 결국 본능이다. 본능이에요. 네, 그래서 네. 시기와 질투를 못 넘어간다고 해서 굳이 나를 탓할 필요도 없고 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질이 안 좋은 사람인가 봐. 뭐 이럴 필요도 없고 시기와 질투가 다가오면 네. 그래 원래 사람은 그렇다고 인간이라서 했지. 그런 거다. 맞아요. 그러면서 본능이 찾아왔네.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네. 본능을 좀 다스려야지 그래도 이성적인 인간, 호모사피언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이렇게 마치 우는 아이 달래듯 네. 와우 잠깐만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면 시기 질투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러다 보면 더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하지 말라고 할수록 하고 싶은 하고 거. 싶죠. 그리고 하게 되기도 하고요. 네네. 그 부분을 조금 이겨나갈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우선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내 재능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네. 지혜로움이 사라진다라는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요. 네. 그 지혜로움이 사라지고 나서는 좋은 선택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새기면 시기심과 질투심을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좀 정리했어요. 네. 그러니까 질투와 경쟁심을 갖게 되면요. 음. 과장되게 행동하게 된다고 해요. 과장되게요? 어, 과장되게 미워하고 막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어. 시기 질투가 드러나는 걸 다들 네. 좀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기 질투 안 하는 것처럼 일부러 되게 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서현 아나운서님 예쁘시네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뭐 기타 등등. 아나운서 중에서 제일 예쁘신가? 막 이러면서 약간 오버해서 과장되게 막 네네. 표현하다 보면 왜 저래? 왜 저래? 한 번 얘기해주면 진짜 칭찬 같은데 그렇죠. 두 번, 세 번 그러면 약간 질투하는 거 아니야? 뭐 잘하네, 너무 잘하네, 네. 아우 잘하네 이런 걸 그런 거. 그쵸? 다 느끼죠? 네네. 저 뒷감정은 뭐가 있지?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과장됨을 얘기를 해요. 음.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안 좋아하겠죠. 그렇죠. 네, 시끌벅적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관찰하다 보면 스스로가 허물이 드러나지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나의 허물을 먼저 봐라. 그러니까 이게 시기 질투를 하게 되면 확증 편향이 되면서 네. 평준화시키는데 하향 평준화시킨다는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기억이 나요. 네. 예,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는 나의 허물을 봐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시기와 질투는요. 그 로마의 역사가인 리비우스는 불꽃처럼 타오른다. 이 말이 맞죠. 그래서 시기 질투 때문에 보통 살인이 일어난 경우도 보면 네. 화도 있고 뭐 무시당해서 그래요도 있지만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서 뭐 연인들 간에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람을 피거나 뭐 이런 네. 다른 이성을 좋아하면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네네. 정말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대한 어떤 천재성마저도 멸시한다고 시인 오비디우스는 또 얘기를 했어요. 그 천재성이 사라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예술가 우리 많이 알죠. 그 모차르트에 나왔던 셀리우스 이름 갑자기 까먹었는데. 저도 갑자기 생각이 예. 나요. 그 아는 분들은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막 시기 질투하면서 자기의 재능도 타인의 네. 재능도 다 그냥 다 파멸로. 태워버리는. 예. 맞아요. 파멸로 예. 가죠. 예. 파국으로 가게 되는 네네네.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위와도 같다. 그래서 이게 진짜 와닿는데요. 작가이자 교훈 신이었던 헤시오도스 같은 경우에는 거지는 거지를 시기하고 시인은 시인을 시기한다.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나랑 관계가 없으면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나랑 좀 관계가 되고 네. 뭔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한 그릇 안에서 우리 보통 정말 참 부끄러운 얘기 중에 밥그릇 싸움이다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한 밥그릇 안에 있으면 옆에서 보면 왜 저래 이러는데 맞아요. 예, 그 밥그릇 안에 있으면 막 싸우면서 밥그릇 안에 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기도 바쁜데 네. 바깥으로 버려서 못 먹게 해버리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사람들도 혐오하고 도망가 버리게 만드는. 결국은 이도저도 안 되게 되는. 맞아요. 네. 당신도 죽고 나도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그래,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장에서도 서로 으쌰으쌰 잘한다 칭찬해주고 이러면은 서로가 성장하는데 맞아요. 예, 시기 질투를 얘 이래서 안 돼. 쟤 저래서 안 돼. 이러면 서로 이제 용기도 막 그리고 재능도 무시하면서 네. 서로 하향 평준화시키면서 결국은 그 집단 자체를 굉장히 질이 나자라고 만드는. 그래서 그 집단 안에 있는 나도 하향 평준화되고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향 평준화가 되는데요. 칭찬을 하고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잘 가면 오히려 나도 살고 주변도 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지는 거지를 시기하고 시인은 시인을 시기한다는 아마 다들 공감하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밥그릇 싸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자기와 다른 사람 비교하고 맞아요. 질투하고 그러면서 되게 불행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원래 행복해야 되는 건데 자꾸 비교를 하면서 불행에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런 질투심 혹시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격적이에요. 아, 그리고 공격적. 왜 네. 질투심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무섭게 느껴지게 하냐면요. 질투심을 가진 사람은 자기보다 우위에 있는 걸 못 참아요. 시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자기 우위에 있는 걸 못 참고 어떻게든 나락으로 떨어지게 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하고 싶은데 내가 네. 빛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공격할 걸 너무 본능적으로 알게 되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우선은 사람들이 어우 하게 약간 거리감을 두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외로워지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자기도 그 직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나는 시기 질투심이 있는 거를 내가 알고 이게 본성인데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깨달은 분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네.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온전한 헌신적인 사랑, 아. 완벽한 사랑, 마치 어머니가 네.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면 원수도 그렇게 사랑하면 시기와 질투심이 사라지면서 모든 상황은 이거는 거의 아. 천국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네. 물론 알죠. 알죠. 예, 알죠. 하지만 저렇게 원수같이 나를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내가 해놓은 노력을 이렇게 무시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천국에 있는 사람처럼 대하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그렇게 대했을 때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내가 있는 직장도 살고 내가 있는 그룹의 어떤 영역도 살아갈 수 있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게 온전히 정말 사랑하면 시기와 질투심을 넘어가게 되고요. 네. 사랑할 대상은 없는데 라고 이러면 감사의 마음을 가지라고 해요. 감사의 마음이요. 네, 예를 들면 네. 공격적이고 나를 무시하고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 그럼 난 넘어가면 되지. 예를 들면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네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너 음. 박사과정 만약에 졸업을 제대로 하면 너 지금 방송도 바쁘고 뭐 이렇게 하고 영어도 그 학교가 얼마나 어려운데 나름 나쁘지 않은 데서 박사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거기 어려워하는데 아. 거기를 찾아갔는데 졸업 못할 거야 이렇게 악담을 하시더라고요. 졸업 못할 거라고 하셨어요? 뭐 그 정도를 넘어서는 방송에 할 수 없는 정말요? 악담을 그거를 막 하시길래 제가 속으로 아 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그럼 자 오늘부터 개인 과외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영어 1어를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방 전체에다가 그 단어를 도배를 해놨어요. 아, 완전 수험생 바쁘니까. 모드로. 예, 수험생 때보다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예, 그래서 네. 어디 내가 붙으면 네. 당신 이름도 바꾼다 그러고 장을 지진다 했는데 한번 해봅시다. 보자. 예, 그래서 붙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네. 너 졸업하면 네. 내가 성을 바꿀게 그러셔서 제가 조기 졸업했어요. 와, 너무 멋있으신데요? 진짜? 아니에요. 와. 그때 그래서 막 네. 링거 투혼을 하면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왜 제가 시기 질투와 연결이 됐냐면 그분은 자기는 조기 졸업했다고 하고 뭐 이렇게 뭐 외국에서 박사했다고 하니 시기 질투심도 같이 올라오면서 화도 올라오고 해보자 하는 어떤 의욕도 생기면서 이때는 질투심이 좀 도움이 되네 이러면서 제가 그때는 그 질투와 시기심의 힘으로 그 언덕을 넘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은 예가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그쵸. 자격을 네. 받아서 더 열심히 하고 예. 더 잘 된 케이스들도 있죠. 예, 네네. 우리 앞에 있었던 그 서정모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너 사투리 하는데 아나운서 할 수 있어?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고 으쌰 하고 넘어가셨다는. 정말요? 예. 몰랐어요. 네, 거기에도 어떻게 보면은 네. 뭐 이건 시기 질투보다는 경쟁심과도 연결되고 상대방들이 하는 어떤 깎아내리는 시기 질투심으로 인해서 깎아내렸던 그 상대들을 네. 내가 넘어서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시기 질투해서 대상화시켜서 그걸 깎아내리려고 할 때 으쌰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굳이 물론 안 좋은 감정이긴 하지만 때로는 그런 네. 시기 질투심으로 상처받았을 때 네. 내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이 극대화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쁘지 않게 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시기 질투심은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그쵸. 타인이 나를 시기 질투하는 거는 하지마, 할 하지마. 수가, 네. 뭐 해봤자 네네. 뭐 그거 안 되잖아요. 그쵸, 저희가 뭐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질투를 넘어서 좀 음. 더 그래도 바람직한 행복이라고 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바람직한 행복을 그래도 추구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그냥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요 정도는 잘한 거야라고 스스로를 좀 칭찬을 하면서 네. 거리감을 두고 음. 약간 이거는 시기 질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내가 지금 100을 노력했는데 저 사람은 하나를 노력하고 1000을 얻었는데 나는 100을 노력하고 110밖에 못 얻었다고 해도 이거는 나의 그냥 재능이 이 정도라는 걸 인정하는 네. 그런 어떤 포기의 마음도 어떻게 보면 시기 질투를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재능을 인정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재능이 있을 수 있어 하고 다른 쪽으로 또 재능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게 본능적이기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런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래 일어났으니까 약간 거리감을 두면서 이 질투심과 시기심을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내 삶을 발전적인 부분으로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방향을 좀 선회한다면 네네. 아주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네. 싶고요. 네. 이거는 이제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같은 경우에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에 보면 네. 바람직한 행복 추구를 위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물어봐요. 두려움이요. 예, 두려움이 질투심과 연결되기 때문에 생각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다고 봤고요. 그 네. 두려움 안에는 질투심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두려움이 있나에 대해서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책에 아예 그냥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질투심을 얘기를 하는데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가질까? 나는 두렵다. 근데 그 안에는 질투심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보라는 거예요. 나는 질투심이 없는 사람이야. 내 안에 다른 남편이 뭐 남자가 좋아해도 괜찮아.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내 책이 많이 팔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더 유명해지지 않으면 어떡해? 라는 것 안에는 내 책이 많이 안 팔리면 어떠지 안에는 그 많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네네. 내가 100권 팔렸는데 옆에 사람은 200권 팔리면 많이 안 팔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나를 질투할 수도 있는 게 과거에는 1000권 팔렸는데 지금 100권 팔리면 과거의 나를 현재 질투하고 있는 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 사람은 돈을 많이 가졌는데도 결국은 거기엔 시기 질투와 비교와 경쟁심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두려움 안에 있는 질투심을 넘어가는 힘을 갖게 되니까 네. 우선은 정말 중요한 게 보고 싶지 않은 그 내 내면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항목을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처럼 아주 솔직하게 쓰라는 거예요. 네, 강연을 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봐 나는 두려워하고 네. 그 안에는 강연을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질투심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구나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 항목을 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내가 내 마음을 보는 거니까요. 그쵸. 네네. 나를 파헤쳐 보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냥 일기 쓰듯이 네네. 한번 그냥 솔직하게 그래 나 이런 면이 있어.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인정을 하는 거죠. 네네. 네네. 그렇게 한번 써본다면 별 문제 아니야. 근데 별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게 놓기가 어려운데요. 별 문제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그럴 거 수도 아니야? 있다. 그러면 네. 버리지 뭐. 약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어.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 같아요. 네네. 나 왜 이렇게 질투심이 많아? 나 이거 너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뭔가 병원에 가봐야 되나? 이 정도까지 가버리면 내가 나한테 상처 주고 네. 내가 환자가 아닌데도 환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나만 힘든 거죠, 그러면. 네네. 그래서 이거 본능이라고 했어. 네네. 근데 그냥 솔직하게 보고 마치 네. 허들 넘듯 한 허들을 넘어보자 라고 생각하면 잘 넘어갈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게 방법이라는 말씀이신 네네. 거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질투심에서 벗어나는 좀 요가적인 방법에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요가적인 방법이 있긴 있는데요. 네. 이걸 알면 우리는 곧 깨닫습니다. 예, 그래서 잘 안 되더라도 그래 뭐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우선은 현재에 집중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비교하는 것도 과거의 기준이고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비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비교하지 않게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상태를 보게 되는데요. 그때 중요한 것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네.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라고 해요. 뱀이, 그것도 독사가 내 방에 들어와서 나를 언제나 물어서 네. 죽일 수도 있어. 어. 그러니까 정말 초긴장해서 보는 거잖아요. 네네. 촉각을 다쳐서 천장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갑자기 바닥에서 막 기어 나올 수도 있는 음.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심은 예견할 수 없고 어느 상황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뱀처럼 그렇게 독사가 내 방에 들어온 것처럼 샅샅이 뒤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버릴 때는 어떤 절실함이어야 되냐면 물에 빠졌을 때 숨을 쉬어야지 하는 그 절실함으로 찾지 않으면 질투심, 시기심은 찾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감정으로 넘어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정신 분석에서 보면요. 네.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이게 넘어갑니다라고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치유하는 방법을 감정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 보면 독일의 부부 치료 심리 이제 전문가신데요. 네. 이분들이 항목을 정했어요. 근데 이게 팍 와닿아서 10개의 항목을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부들, 애인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별로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질투심이 이제 심한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편력으로까지 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첫 번째 질투심이 일어나면 질투심은 사람을 질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모든 질투의 원인은 파트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이거를 방향 돌릴 때는 진짜 괴로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파트너에게 있지 않다. 나에게 문제가 있지. 내 마음에 질투가 있으니까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누구나 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는 귀중한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네. 라고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 돼도 시기 질투심은 갖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나 꼭 시기 질투심이 있지 않더라도 내가 힘들어. 나 왜 이렇게 괴롭지? 라고 할 때도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존감. 그래서 네. 네, 자존감을 높이는 게 중요할 텐데요. 네. 네. 이때 내가 갖고 있는 강점, 재능, 특별한 능력을 하나하나 아까 질투심의 항목을 정해보듯 그렇게 하나하나 정리해보면 훨씬 더 내가 질투심을 넘어서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어둠에서 나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잘하는 어떤 관심사를 조금 더 개발하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내가 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고 나는 귀중한 사람이야라는 어떤 자존감이 생기고 나면 네. 좀 지혜로워지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그때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니까 제발 상대방에게 질투하는 그 상대방에게 몰아붙이지 말아라. 근데 처음부터 몰아붙이지 마세요. 이러면 이게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항목을 가져온 게 이 부부께서 이 단계를 한 게 정말 잘 정리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차근차근. 그러네요. 예, 한 계단 한 계단. 맞아요. 올라가는 한 계단 느낌? 한 계단. 네네. 이렇게 나에 대해서 먼저 인정하고 나에 대해서 우선은 치료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는데요. 네. 그래서 공연히 나와 자신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비교하지 말아라.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인정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약간 이런 거죠. 파트너가 누군가에게 친절하면 그 친절한 것도 싫은 게 시기 질투거든요. 깻잎 논란 있잖아요. 깻잎. 패딩 지퍼 논란 있고요. 예,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흠집을 내는 그런 타인이 그냥 친절한 것 가지고도 그것을 흠집을 낸다면 그거는 문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질투의 항목 하나하나를 적어보면서 내가 언제 질투심이 일어나지 그 트리거 포인트, 방아쇠가 당겨지는 그 순간을 보면서 그때 약간 잠깐
잠깐만 하고 잠깐만. MBC 있었죠. 네, 저도 그때 나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약간 그만이라고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아, 나 그거 지금 포인트 다가갔네. 약간 잠깐 하고 멈추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런 긍정적인 패턴을 매일 연습하면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걸 녹음을 하거나 글을 써서 매일 30분 이상 반복하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시기와 질투심의 그 괴로운 굴레에서 벗어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정말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느낌이 네네, 들었어요. 정말. 네네. 예. 한 단계 이제 1에서 2, 2에서 3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네. 정말 해보면 가능성이 좋을 것 같다. 있겠죠. 네, 네네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명상 음악과 함께 내용을 글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듣고 올게요. 시기심이나 질투심은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의심할 때 생기는 부정적이고 질이 낮은 감정 상태라고 봅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결핍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질투가 심할 경우 항상 상대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믿거나 상대를 비난하고 전화를 감시하거나 낯선 사람의 향기가 남아있는지 항목 하나하나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부끄러움 없이 행하게 하는 게 시기심과 질투심입니다. 또한 질투심에는 자신의 바램과 내적인 만족을 상대방에게 책임지우고자 하는 의존심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반면 시기심의 경우 스스로의 재능을 개발하고 내면의 가치에 집중하기보다는 외적인 감각과 기준 그리고 판단들을 따라가면서 비교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칠고 어두운 감정입니다. 이처럼 질투와 시기는 스스로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찰나의 순간에도 변화하는 외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기에 늘 긴장하는 마음으로 주변의 눈치를 보고 또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저울질하게 된다고 봅니다. 항상 우위에 서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어그러짐으로 드러나는 시기심과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의 왜곡됨으로 나타나는 질투심은 본능과도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는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서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섬세하게 살피면서 해적 깊은 곳의 고요함과도 같은 내면의 자아에 집중해 보세요. 스스로의 보석 같은 내면의 가치를 밝게 바라보면서 평화로운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원정현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산책할래요. 다음 주 토요일 8시 5분 69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효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